명상명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50대 이후의 삶을 걱정합니다. 이제는 인생 후반전이라고 생각하며 더 늦기 전에 뭔가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말년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특징들을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 특징을 삶에 적용한다면 멋진 후반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말년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죠. 예를 들어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분은 퇴직 후 온라인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 디지털 아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의 취미를 공유하며 광고 수익을 얻고 있죠. 중요한 것은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배움의 열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요리, 그림, 운동 또는 디지털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 꾸준히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성장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인간관계의 질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말년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는 말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은퇴 후 동네 친구들과 함께 등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산을 오르며 건강도 챙기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면서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주말마다 소소한 여행을 떠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동기와 활력을 제공해줍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말년에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들은 항상 건강을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운동은 건강 관리의 기본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또 식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즐기고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신 건강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 세 가지 특징은 각각 독립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느끼며 건강을 통해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말년을 준비하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멋진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안정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말년에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매달 얼마를 벌고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종이에 적거나,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계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나가는 구독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멤버십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또 대형 마트에서 한꺼번에 대량 구매하는 대신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도 지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강의나 컨설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해 보세요. 최근에는 자신의 취미를 유튜브 채널로 운영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을 잘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편집 도구나 플랫폼이 많으니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소규모 재테크입니다. 무리해서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대당주에 소액을 투자하거나 소규모 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공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과 지출, 투자까지 모두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국 말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이제 다시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재정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말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받아들이고 상황에 적응하는 데 유연합니다. 즉,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앞으로 나아가죠. 예를 들어, 은퇴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만 하는 대신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삶의 활력을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은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는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날 하루가 더 밝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년에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실패는 단지 배움의 과정일 뿐 그것이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 다음 도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도전하고 배워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자신만의 일상 루틴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일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갑니다. 사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상 루틴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계획표를 채워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가볍게 명상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하루를 더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시간을 활용해 독서나 글쓰기, 운동 같은 개인적인 목표를 실천합니다. 아침 시간은 다른 방해 없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에너지가 집중되는 시간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대를 찾아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루틴 속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은 휴식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쉬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과 마음의 회복력이 예전보다 느릴 수 있기 때문에 과로를 피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년에 성공하기 위한 특징과 실천 방법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가장 흔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더 이상 직장에서 주어진 역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가? 내가 평소에 자주 생각하거나 관심을 가진 주제는 무엇인가? 어릴 적 하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보거나 청소하지 않았던 일에 도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공예나 요리 교실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고 새로운 운동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적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시도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 과정을 즐기세요. 앞서 말한 자신을 믿는 마음과 함께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말년의 성공은 강기적인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매일 실천하다 보면 그 누적된 결과가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꾸준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책 한 페이지씩만 읽는다고 해도 1년이면 365페이지, 즉 한 권 이상의 책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걷기 운동을 하루 20분씩만 한다면 1년 동안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말년의 성공은 이렇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년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만족에 머물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눔과 봉사는 그 자체로 행복감을 주는 동시에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재능 기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새로운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눔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사람들은 그 진심을 느끼고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이것이야말로 말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삶의 후반부에는 소유보다는 경험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물질적인 성공이나 소유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질적인 것보다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추억을 쌓았는지가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성공한 사람들은 여행, 새로운 도전, 가족과의 시간 등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 늦깎이 유학을 떠나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그림을 다시 시작해 전시회를 열었고, 또 어떤 분은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며 자신의 체력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들이 단순히 새로운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점입니다. 말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학습은 단순히 젊은 시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학습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배움의 목적이 단순히 실용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얻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음악, 이술 같은 예술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한 어르신은 퇴직 후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2년 만에 지역 동호회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주제를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기술이나 학문뿐만 아니라 심리학, 철학, 요리, 사진 등 자신의 취미와 연결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배움의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배움과 함께 중요한 것은 공유입니다. 배움에서 얻은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때 그 가치는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배운 요리 기술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보이고 함께 요리를 즐길 수도 있고, 컴퓨터 기술을 익혀 동네 주민들에게 강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배움을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은퇴 후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배우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소소한 수익도 얻었습니다. 배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말년의 성공은 관계의 성공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할수록 삶은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지만 관계의 핵심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관심과 진심 어린 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이 모임에서는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는 정기적으로 전화 한 통씩 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요.
50대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말년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공의 기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꼭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같은 간단한 운동도 꾸준히 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앞서 언급했던 명상이나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글을 쓰거나 자연 속을 산책하며 자신만의 힐링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년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존의 사고방식에 집착하거나 과거의 방식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능력은 말년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정해진 방식대로만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온라인 비즈니스, 프리랜서 활동, 디지털 콘텐츠 창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새로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말년을 더욱 흥미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디지털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자신이 예전에는 어려워했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기술이나 방법을 익히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함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기 관리는 말년에 더 중요해집니다. 자기 관리는 단지 건강을 챙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상태까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관리하는 능력은 말년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해소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 명상, 걷기, 취미 활동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감정적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말년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시간 나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는 외로움을 예방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